월요일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었는데 어제는 생각보다 안 좋아서 놀랐던 게 아닐까. 어제 시장은 전강후약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520선까지 내려가는 모양새였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700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던 어제 하루였었고요.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어제 3원 90선 올라서 1,343원에서 마무리가 됐고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되죠. 6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어제 6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3조 3천억 원의 팔자, 특히나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결국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에 6만 6천 원까지 터치가 되는 모습. 계속해서 목표 주가와 이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개인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강력한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시점이고요. 반대로 한국콜마는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선크림의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3분기는 더 좋을 거다.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 흐름이 정말 좋은데 오늘은 10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화장품주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오늘 관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폰 16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혁신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 세론으로 좀 작용이 되는 모양새였었죠. LG이노텍이 5%대, BH가 9% 하락 보였고요. 자화전자도 하락, ITM 반도체 정도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특징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삼각편대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제 반도체 빠졌고 2차 전지 빠졌고 바이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와 줬었고요. 하지만 어제의 종가가 어제의 저가로 찍혔고요. 삼성 SDI는 편광 필름 사업을 중국 기업에게 1조 1천억 원에 매각한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비주력은 내려놓고 이제 잘 나가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주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2차 전지 안에서 리튬주들은 좋았고요. 금양이 6% 상승, 다만 엔캠이 한 10%의 상승해서 오름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마감이 됐다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바이오 좋았습니다. 최근 바이오가 계속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재가 있었죠.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패스트트랙으로 어제 오전에 표결에 들어갔고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CDMO 기업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중에 100만 원이 터치가 되는 모습 그렸습니다. 아쉽게도 100만 원 안착에 성공이 되지는 못했었고요. 한미약품 비만 치료 관련해서 모멘텀 안고 갑니다. 2%대 녹십자 7% 셀트리온도 어제 2% 가까운 시세가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미국 정책발 테마가 지속된다. 앞서 생물보안법도 그렇고요. 조금 있다가 미국의 대선 TV토론회가 열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TV토론을 앞두고 방산주들을 들썩이는 모습. 사실상 방산주 전방위적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LIG 넥슨 정도가 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해리스가 된다 해도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다 좋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슨을 가져온 이유는 어제 나홀로 강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반기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대, 7%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상반기 수출 비중이 너무 좋았습니다. 30% 가까이 되는 수출이 찍혔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쌓아둔 수주 잔고만 한 19조 원이라고 해요. 실적에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고요. 강점으로는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지금은 또 이라크 쪽으로의 수주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관련주 어제 날아올랐습니다. 무기 드론, 안티 드론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죠. 중국의 DJI 사용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요.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국내 드론 관련주들 일제히 상한가, 6종목이 무려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뱃셀부터 PC 디렉트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는데 방산주 지금 담아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그리고 확장해서 드론 관련주까지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그 키워드 안고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물류주로의 시선 쏠림 괜찮을까요? 유가 하락에도 힌트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간밤에도 WTI가 또 한 번 한 4%가량의 급락, 브렌트유는 결국에 $70가 무너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펙이 앞으로의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원투펀치를 날렸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부담이 좀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면 물류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다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속되는 모멘텀 키워드 달려 있는데 최근에 쿠팡이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CLSA 투자은행이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3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는데요. 해운주죠. HMM 23조 5천억 원을 2030년까지 투자를 해서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쿠팡 관련주, 종합 물류 관련주 한 차례씩 강하게 튀어 올라갑니다. 이 종목들 참고해 보시라고 여기 넣어놨고요. 그런가 하면 CJ 대한통운은 내년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한다 그러고요. 롯데 글로비스가 CJ 대한통운 다음에 업계 2위인데요. 오는 10월에 IPO 추진한다는 모멘텀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전망, 구조적으로 하락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는데요. 모건 스탠리 최근에 배럴당 평균 $75까지 내려갈 거다 하향 조정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배럴당 70에서 $85로 하향 조정, 그리고 시티에서도 배럴당 $60까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류주에게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까? 오늘 좀 질문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불확실 그리고 변동성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